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5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3,293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 발생이 28명, 해외 유입이 22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87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었고 전체 누적 환자도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텍사스 등에서는 병상 부족이 심화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자택 대피령 등 다시 봉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학교들이 가을 학기에 개학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최대 교원 노조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는 온라인 강의만 듣는 외국 대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에 대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8월 한 달간 외식비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용주가 휴직 중인 직원을 회사로 복귀시키면 1인당 15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과 광주, 대전 등에서 지역 감염 사례가 계속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3,29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도 2명 발생해 전체 사망자는 287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50명 가운데 국내 발생이 28명, 해외 유입이 22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8명, 경기 8명, 인천 3명 등 수도권에서 19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광주 15명, 대전 6명, 경남 2명, 충남과 전북, 전남에서 각각 1명씩 환자가 나왔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5명을 포함해서 해외 유입 환자는 22명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49명이 격리 해제돼 완치율은 90.4%입니다. 0시 기준으로 987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때문에 코로나19 신규 환자 규모 역시 줄고 있지 않는데요. 정부는 방역막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위험도가 거의 없다고 평가했지만 전문가들 견해는 달랐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 절반이 넘는 33명이 해외 유입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4월 5일 40명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하루 20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탓인데 최근에는 인도나 카자흐스탄 등 서남아시아 쪽 유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단은 카자흐스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유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증상, 경증 상태에서 입국하신 분들이 입국 후에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런 증가세에도 정부는 확산 위험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역 또는 격리 상태의 방역망 통제 범위 내에서 발견되고 지역 사회의 2차 이상 감염을 발생시킨 사례가 없기에 위험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 의견은 달랐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 전파보다는 덜하지만 격리 이탈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 확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로 들어온 베트남인 부부가 격리 장소를 벗어나 추방되는 등 이탈 사례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분명히 그분이 이탈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2주간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모든 게 잠복기가 2주가 아니거든요. 무증상 상태로 검역을 통과해 비행기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장실도 같이 쓸 수가 있고 또 마스크 벗고 식사를 하게 되니까 비말 전파나 이런 위험성은 있고 공기가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해외 유입이 계속 늘어나면 급증한 국가에 대해 일시적인 입국 제한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난 2월 말부터 휴관한 사회복지시설을 일주일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관이 길어지면서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한 계층의 돌봄 공백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관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올해는 7월 말부터 20일 이상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2018년 이례적인 폭염으로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서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건을 올해는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는 지자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90% 이상이 심각한 증상을 겪지 않은 경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일상생활의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외식과 운동, 노래 등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평가됐습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91%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증이었습니다. 산소 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9%였습니다. 입원 환자들은 초기에 기침과 가래,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평균 20.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임상 중증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히 50대 이상, 그리고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심장질환, 그리고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동반한 경우는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환자의 62%는 의료기관에 입원했고 36%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자택 격리한 경우는 2%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임상정보 분석 결과와 함께 일상생활을 할 때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높은 활동들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를 못 쓰고 침방울이 튈 수 있는 외식과 운동, 노래, 물놀이 등은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실외나 상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사한다면 그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반면 밀폐, 밀집된 공간에서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 식사를 할 경우 그 위험도는 매우 높아집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발생이 많을수록 여러 사람과 오랜 시간 접촉하고 물건을 같이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전파 위험은 높아집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 활동이라고 해도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감염에 취약한 활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축제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대형 축제인 엑스포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주최 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 주변 엑스포 주재관 설치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텅텅 비었습니다. 9월부터 열릴 예정이던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코로나19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준비한 엑스포에 이미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지만 1년 동안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45억에서 50억 정도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기됐기 때문에 불급한 사업은 잠시 보자고 한 번 더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다시 개장을 기다리던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도 올해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이미 4월에서 9월로 한 차례 미뤄졌지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자 결국 내년으로 미룬 겁니다. 대형 축제가 제 날짜에 열리지 못하면서 자칫 흥행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미 예매된 표가 취소되는 등 주최 측 고민도 깊습니다. 전체적으로 20억, 21억 정도 저희들이 예매를 해둔 상태입니다. 환불을 요청하는 분들은 환불을 최대한 해주고, 그리고 내년 9월이기 때문에 입장권 판매는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코로나19로 봄과 여름에 이어 가을에 열릴 예정이던 대형 축제와 이벤트가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상황. 지역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엑스포가 잇따라 연기되면서 경제적인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코로나19로 손 소독제 수요가 늘자
소독 효과가 떨어지는 손 소독제 수백만 개를 만들어 판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 배품인 손 소독제를 허가나 신고 없이 만들어 판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부터 2달 동안 이런 손 소독제 612만 개, 시가 91억 원어치를 만들어 이 가운데 400만 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통한 제품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 등으로 실제로 팔려나간 건 5만 6천 개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들은 에탄올 함량이 표준 제조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 소독 효과가 정품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업체들은 수사를 받는 기간에도 감시망을 피해 장소를 바꿔가며 엉터리 손 소독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손 소독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파는 행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야간에 대형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순부터 해운대와 경포 등 지난해 이용객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 21곳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해수욕장에서는 하루 운영이 끝나는 오후 6시에서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취식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수부는 특정 해수욕장에 이용객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입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대나무꽃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나무꽃은 잘 피지 않아 평생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경남 창원의 국도변에는 신기하게도 지천으로 피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진주로 가는 국도 2번을 타고 진전면 봉안마을로 나가는 길. 대나무가 갈색으로 변한 건 다름 아닌 꽃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푸른 대나무 잎이 떨어진 자리에 갈색 꽃이 핀 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확인한 것만 왕대나무 1000본가량이 꽃을 피웠고 그 뒤쪽 숲에는 그 몇백가량이 개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대나무 꽃이 마냥 신기합니다. 한 꽃을 한 보면 올해 또 좋은 일이 있을란가 싶고 와서 봤는데 꽃이 또 메밀 같은 이런 꽃이 색깔이 참 이쁘더라고요. 대나무는 씨앗이 아니라 땅속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꽃은 매우 드물게 핍니다. 자연스럽게 유성 증식을 할 수 있는 개화생리와 관련되는 기관들이 퇴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퇴화된 기관에서 꽃이 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신비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문 현상인 대화나무 개화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60 내지 120년 만에 꽃이 핀다는 주기설, 그리고 영양분이 소진되거나 집적돼서 꽃이 핀다는 영양설 등 다양한 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꽃이 피면 대나무의 기존 줄기와 뿌리는 죽고 다시 뿌리에서 숨은 눈이 자라나 수년에 걸쳐 재생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에 꽃이 핀 대나무 숲의 입지 환경이나 영양 상태,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개화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00억 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데요. 지난해 5G 가입자 확보 경쟁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로 선을 보인 5G 상용화 서비스. 당시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5G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묻지마식 보조금 경쟁을 벌였습니다. 영원폰이 등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현금을 돌려받는 마이너스 폰까지 성행했습니다. 판매점마다 수십만 원씩 불법 보조금을 뿌린 탓입니다. 합법적인 공시지원금 이외에 보조금을 뿌리는 행위는 이용자 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안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5G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며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천 원을 초과 지급하고 고가 요금제에 저가 요금제보다 평균 29만 2천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통 3사는 가입 유형별, 저가 고가 요금제별로 과도하게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으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8년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후 사상 최대 규모로 SK텔레콤 223억 원, KT 154억 원, LGU+ 135억 원에 달합니다. 방통위는 애초 이동통신 3사에 9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각사가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점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생 지원금을 약속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45% 감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 신규 5G 단말기들이 대거 출시를 앞둔 상황이어서 경쟁적인 불법 보조금 살포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3,9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에 대해 검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검사한 미국인 가운데 300만 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30만 명 이상이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300만 명은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환자 수이고 미 인구조사국이 추정하는 미국 전체 인구 3억 2,900만 명의 거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 지난 1월 20일 워싱턴주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지 171일 만에 300만 명을 넘긴 겁니다. 앞서 지난 6일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미 300만 명을 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6만 명을 넘는 등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부 주에서 병상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자택 대피령을 다시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병원. 의료진이 고령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연일 밀려드는 환자로 쉴 틈이 없고 병상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We started first at 46 beds, then we went to 58, now we're at 88 beds. And even though it sounds like a lot of beds, it's not enough. 병원마다 중환자실이 이미 포화 상태인 가운데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I literally at one point in time asked God to take me. The pain was ridiculous. It was to the point where, in my mind I couldn't breathe. 병원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올 만큼 환자 증가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텍사스주에선 지난 7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고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8천 명 안팎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의 하루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6만 명을 돌파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일부 주에선 자택 대피령을 다시 발령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재확산 지역에 새로운 검사소를 마련해 하루 5천 명가량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존스 홉키스대 집계 결과 미국의 누적 환자는 인구의 1% 수준인 300만 명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는 13만 명을 웃돕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내 학교들이 가을 학기에 등교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미국 최대 교원 노조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부 조치를 중단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재선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 수업 재개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So we're very much going to put pressure on governors and everybody else to open the schools, to get them open, and it's very important. It's very important for our country. It's very important for the well-being of the student and the parents. 이어 개교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는 것을 야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행정부 인사들도 연일 트럼프 대통령 뜻을 거들고 있습니다. And as the president made clear yesterday,
it's time. It's time for us to get our kids back to school. Ultimately, it's not a matter of if schools should reopen, it's simply a matter of how. They must fully open and they must be fully operational. And how that happens is best left to education and community leaders. 이에 대해 미국 최대 교원노조 단체인 미국 교육협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료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한 번도 신뢰할 만하거나 사려 깊은 것으로 판명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온라인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는 정부 조치를 일시 중단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여론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로런스 베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이번 소송을 강하게 밀고 나가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추방 위협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례 없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8월 한 달간 외식비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용주가 휴직 중인 직원을 회사로 복귀시키면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8일 하원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업 증가 억제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계획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건 외식비 지원 방안. 8월 한 달 동안 국민 외식비의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Meals eaten at any participating business, Monday to Wednesday, will be 50% off up to a maximum discount of £10 per head for everyone, including children. 수낙 장관은 이번 외식비 지원은 식당과 술집 등에 손님이 다시 돌아오도록 해 180만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이후 문을 닫았던 잉글랜드 지역 술집과 식당 등은 지난 4일부터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휴직 중인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대책도 내놨습니다. If you're an employer and you bring someone back who was furloughed and you continuously employ them through to January, we will pay you a £1,000 bonus per employee. 현재 고용 유지 계획 신청자는 약 900만 명으로 이들 전원이 휴직에서 복귀할 경우 소요 비용은 90억 파운드로 추정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직이나 휴가를 보낼 경우 정부가 월 임금의 80%까지 최대 2,500파운드, 약 37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경제 회복 대책을 위해 약 300억 파운드, 우리 돈 45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국내 연구진이 뇌졸중 후유증이 생기는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 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취재 파일에서 이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